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솔직히 좀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공연이 있어요. 여기서 그 미진이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그 공연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당황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를 무려 그 공연의 3분의 2 동안, 3분의 2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봤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창피했던 공연이 지난 미진이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라이브 현장은 괜찮았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알아차리는데 무려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40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실수들을 다 극복을 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세팅이라든지, 와, 내가 이거 크게 실수했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약간 멘붕이 오고, 여러 가지 좀 음향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저한테는 되게 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너무 좋았어요. 미진이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해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공연에서는 이렇게 피아노도 사용을 했었고, 피아노, 여기 보면 피아노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베이스 앰프, 기타 앰프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일렉을 또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에는 대략 한 10개 정도의 마이크, 10개 정도의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드럼 마이킹을 통해서 확성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소리를 드럼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드럼 마이킹에서 했던 실수였어요. 저희가 드럼 마이킹을 이런 식으로 지금 홀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멍이 있는 홀 안으로 집어넣어서 D112라는 드럼 마이크를 안에다가 놓고 하는 이런 마이킹을 썼는데, 첫 번째 실수는 요 드럼의 킥의 스탠드에 있었어요.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놓고 드럼을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라이브에서 쓰면서 동시에 유튜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공연이 시작하는 동시에 얘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킥 소리를 낼 때마다 여기가 다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킥을 칠 때마다 이게 툭툭툭툭 하고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때마다 이 스탠드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실제 마이크에도 그 진동이 전달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킥 소리가 진짜 이상하게 나와서 킥 소리를 낮춰놓고 일단은 뭐가 문제지라고 찾다 보니까 이 킥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희 실수죠. 원래 이 베이스가 조금 더 큰 킥 스탠드를 썼어야 되는데 좀 작은 애를 쓴 거죠. 보통 이런 거 첼로라든지 다른 거 쓸 때 쓰는 애가 여기 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세팅의 실수였던 거죠. 저도 이거를 알아차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연 중간에 저희 직원이 앞으로 나와서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정상적으로 놓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이킹보다는 이 안쪽에다가 넣어 놓는 드럼 마이킹으로 변경을 해야지 공연을 좀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요게 첫 번째, 이번 공연에서 하면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요, 이게 아주 컸어요. 이 실수가 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번에는 이제 드럼을 이제 믹스 포지션을
이 홀의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제가 이제 믹스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PGM도 보면서 믹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보면 요 믹스 포지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피아노 보이고 이쪽에 이제 무대들이 보이지만 드럼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었죠. 지난번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믹스 포지션을 요 드럼 여기다가 놨었거든요. 드럼 소리가 너무 커갖고 여기서 도저히 믹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이 약간 좀 소리적으로 좀 망친 이유가 드럼의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드럼 소리가 커서 제가 믹스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아닌 요 위치로 옮겨오면서 드럼과의 좀 거리를 뒀고 여기 부분의 소리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 홀 자체가 30평 정도의 작은 홀이다 보니까 사실 확성을 하지 않아도 피아노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특히 이 기타 앰프도 쓰고 베이스 앰프도 쓰기 때문에 악기들의 소리는 다 잘 들리는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드럼을 굳이 저렇게 마이킹을 많이 해서 확성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지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마이킹이 필요한 그 보컬 또는 어쿠스틱 기타 뭐 이런 유의 악기들은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악기의 소리와 합쳐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키는 무엇이냐면요, 그 어쿠스틱적으로 확성이 좀 잘 안 되는 소리가 조금 작은 악기들은 여기에 있는 스피커, 여기에서 확성하는 스피커에서는 볼륨이 조금 높게 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실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악기들, 베이스 앰프도 마찬가지고 일렉 앰프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소리, 드럼 소리, 특히 드럼 소리는 여기서 그냥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설상 마이킹을 해서 확성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다른 보컬이라든지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이런 악기 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소리로 출력을 해야지만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죠? 여러분들이 듣는 유튜브 송출에서는 아니죠. 유튜브 송출에서는 모든 게 이제 같은 레벨로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말 그대로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들었을 때,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올바른 밸런스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되려면 여기서 믹스 포지션을 했을 때 라이브 환경을 들으면서도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억스 믹싱을 통해서 그 유튜브 송출되는 것도 동시에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믹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포지션에서 이 홀에 대한 라이브 믹싱 하나, 그리고 유튜브 송출에 대한 믹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믹싱 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류의 믹싱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뭐 라이브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FOH에서 나오는, 메인에서 나오는 소리도 믹싱을 하면서 모니터 믹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잠옷실이라든지 다른 부속실 믹싱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OBS를 통해서 라이브 생중계 나가는 것까지도 해야 되니까 라이브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라이브 환경에서 나오는 FOH의 그 지금에서의 이 홀에서의 소리는 그냥 헤드폰을 끼지 않고 귀로 들으면서 밸런스를 잡으면 돼요. 여기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진이 공연은 이 홀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헤드폰을 끼고 믹싱을 해야 되는 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드폰 믹싱으로 무엇을 믹싱을 했어야 됐느냐? 첫째로는 이제 여기에 인이어 P16을 쓰시는 분들이 그룹으로 들어야 되는 드럼 소리라든지 이제 그룹으로 들어야 되는 몇 개의 악기 소리들이 있는 거 P16으로 보내는 것도 헤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이어 모니터링을 보내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는 OBS로 송출하는 그 레벨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믹싱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헤드폰을 끼고 그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공연 시작부터 소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소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헤드폰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제나이저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헤드폰, 밀폐형 헤드폰입니다. 이 밸런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걸로 라이브 믹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밀폐형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괜찮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공연 내내 소리가 다 깨지는 바람에 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 라이브 듣다가 헤드폰 들으면 어디서 소리가 깨지는 거야를 갖다가 계속 찾아다녔어요. 뭐가 문제지? 이 디스토션이 컴프레션에서 뭐 잘못됐나? 리미터에서 뭔가 잘못됐나? 어디서 헤드룸을 치면서 뭐 클리핑이 생기는 데가 있나? 중간 회로상에서 오버로드가 걸리는 중간 부분이 있는가? 플러그인 넣은 데가 뭐가 잘못됐나? 인서트 넣은 데가 뭐가 잘못됐나? 이거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 지나서 알았어요. 3분의 2 정도 지나서.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여기에 헤드폰 앰프가 있는데 이 헤드폰 앰프가요. 외부에서 조정 가능한 게인이 있고요. 내부에서 조정 가능한 트림이 있어요. 모니터링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림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림 부분이 맥시멈 플러스 10dB로 누가 올려놨던 거예요. 이게 뭐 이 콘솔이 사실은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할 때에도 이 콘솔 갖고서 뭐 여러 가지를 만지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10까지 올라간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이거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모니터링 하려고 솔로를 하는 순간에 솔로 회로상에서는 출력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입력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헤드폰 모니터링 레벨을 컨트롤하는 그 트림 부분에서 맥시멈 플러스 12가 있으니까 헤드룸을 딱 치면서 소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졌던 겁니다. 그래서 믹싱을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고친 게 공연의 이제 후반부를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기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70%가 다 지나가고 나머지 30% 남았을 때 그때 찾아서 그제서야 여유 있게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믹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공연하면서 큰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모니터링을 하는데 헤드폰을 듣는데 소리가 자꾸 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입력 채널에서 클리핑이 뜨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프로세싱 과정이 뭐죠? 필터라든지 다이나믹들, 게이트나 컴프에서 특히 컴프에서 메이크업 게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헤드룸을 치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단이거든요. EQ단에서도 EQ 부스트가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부스트로 한계치를 넘어서 소리가 깨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와서 넘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OBS로 이제 그 억스단으로 해서 보내니까 스테레오 억스로 만들어진 그 억스단에도 걸려있는 게이트라든지 컴프라든지 뭐 다른 EQ라든지 그 프로세서에도 오버로드가 걸린 게 없는지 그리고 레벨 미터를 보는 단자가 있어요. 미터단을 확인을 해서 미터단에서도 레벨 미터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소리가 깨지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모니터링단 특히 모니터의 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니터 안에 모니터 레벨 트림을 컨트롤하는 거기서 오버로드가 걸릴 거라고 상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수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OBS로 나가는 소리를 거의 확인을 못한 상태로 쭉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실수가 좀 컸습니다. 마지막 실수가 좀 컸는데 이 마지막 실수를 왜 못 찾아내고 그냥 끝까지 갔느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모니터링 하는데 소리가 다 깨지니까 그거 찾느라고 솔직히 다른 걸 못했어요. 다른 걸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발견을 거의 끝곡에 갔을 때 이거 잘못됐네 라고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드럼의 게이트 스트레스홀드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었어요. 특히 텀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놔서 텀 소리가 정말 시원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텀 소리가 거의 방송이 안 나갔다고 봅니다. 오버헤드로 잡히는 텀 소리만 나갔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또 왜 실수를 했느냐? 뭐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운드 체크를 하잖아요. 공연 들어가기 전에 사운드 체크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스네어, 킥, 스네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텀이 1번, 2번, 3번에서 톤 잡고, 게이트 잡고, 컴프 잡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합주를 여기서 연습을 하기 전에 사운드 체크를 먼저 한 거예요. 이번에는 연습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리허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 준비가 하고 공연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연주자들이 조금 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연습 시간보다는 그냥 리허설로 바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순서만 정리하고 사운드 체크만 조금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느냐, 오자마자 사운드 체크 먼저 한 거예요. 사운드 체크 하니까 드럼, 스네어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텀 하는데 텀에서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드러머가 네, 킥 쿵쿵쿵, 그 당시에 스네어 빵빵빵, 텀 둥둥둥둥 해서 그 당시의 타격감으로 세팅을 다 잡아놨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몇 곡 맞춰봅시다 라고 몇 곡 딱 맞췄더니 드럼 소리가 이 홀이 너무 작고 돌로 돼 있으니까 레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드럼이 크면 나머지 악기의 소리를 전부 확성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서 공연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운드에서 드럼의 소리만 좀 작게 쳐주시면 나머지 애들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레벨 조정을 뭐 이 콘솔에서 하기보다 리허설 때에는 각각의 악기가 실제로 내야 되는 베이스, 일렉 앰프의 앰프, 드럼의 사운드, 피아노의 터치감. 그래서 피아노의 터치감을 기준으로 드럼의 사운드나 다른 것들이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어쿠스틱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악기 사운드적으로 톤 밸런스를, 레벨 밸런스를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제가 사운드 체크는 먼저 했다고 그랬죠. 개별 텀, 스네어 이거 먼저 했잖아. 그거대로 해서 게이트도 걸고 컴프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레벨을 연주 살살 할게요 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의 연주가 살살 부드럽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텀을 타이트하게 잡아놨으니까. 그래갖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스네어는 고스트 노트가 있으니까 연주하시는데 고스트 노트가 있더라고요. 고스트 노트가 있으니까 게이트를 거의 잡지 않고 풀어놓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킥도 부드럽게 치셔갖고선 그 킥도 게이트를 좀 풀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텀을 잊어버리고 있고 콘솔에서는 헤드폰에서 소리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 가운데 그냥 지나가 놓고 보니 게이트, 텀의 게이트가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텀 소리가 공연 내내 안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오버헤드 소리도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향적으로 이번에는 제 실수가 너무 많았던 공연이었어요. 다행히도 여기 라이브에서 그 공연하셨던 분들, 연주자들 마찬가지고 여기 들으러 오신 분들은 너무 좋으셨대요. 또 소리도 밸런스 좋고 되게 좋았다고 막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엔지니어적인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던, 솔직히 지금 그 공연을 다시 보기가 창피할 정도인 그런 공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그냥 다 공개를 같이 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특히 사운드 체크 했을 때의 타격감과 그 감각의 소리, 그 터치의 느낌과 실제 연주를 들어갔을 때의 사운드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하고, 너무 그 사운드 체크만 딱 해놓고서 본방 들어갈 때 아무런 준비를 못했던 제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오늘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신가 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 조금 그 실수 줄이면서 조금 더 발전된 엔지니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도 더 노력해서 저희 공연이 좀 더 완벽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감사하고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